오늘은 일본의 미인의 기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옛날에는 일본이 어떤 여자가 아름다웠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세 유럽의 뭔가 코르셋이라든지 뭐 가채, 머리에 올리는 가발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셨을 거고, 저도 컨텐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의 미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룬 적이 없고, 우리나라랑 왠지 그냥 막연하게 비슷할 것 같으니까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미의 기준도 있고 많이 바뀐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미인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본의 조몬시대 후반에서 말기, 즉 3000년 전쯤에는 대부분의 성인이 성인식을 위해서 11살에서 16살 사이에 생으로 4개에서 6개 정도의 송곳니를 뽑았다고 합니다. 꼭 성인식만을 위해서 이를 뽑진 않았고, 결혼할 때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이빨을 뽑기도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헤이안 시대에 갑자기 귀족 사회에서 여성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했을 때 나는 성인이다 라는 표식으로 이를 검게 물들이는 오하구로라는 풍습이 이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일반 여성이 결혼한 것을 의미하는 걸로 점점 바뀌었는데, 이러한 풍습이 특이하게도 메이지 시대까지 약 1000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해요. 생각보다 아주 오래 지속됐어요. 심지어 여성뿐만 아니라 일부 남성들까지 이를 검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3세기경에 기록을 했다는 일본에 관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웨인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들의 이가 검은 나라가 동쪽 바다에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안 말기에는 성인식을 맞이할 때쯤 특히나 왕족들 혹은 귀족들이 성인이 되면 꼭 오하구로를 했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의 성인식은 약 8살에서 9살쯤에 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13살 혹은 17살까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가 되면 이를 검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임신을 해야만이 완전한 성인이라고 봤대요. 그래서 임신을 하지 않은 여자는 이만 검게 물들였고요. 임신을 하고 나서 완전한 성인이다 라고 하면 이를 검게 물들인 거 플러스 눈썹을 밀었습니다. 이러한 눈썹을 미는 풍습을 히키마유라고 불러요. 이 눈썹 화장은 헤이안 시대에 접어들면서 귀족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동시에 눈썹을 뽑는 형태로 아주 구체화됐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 미는 정도? 그러니까 밑에 눈썹을 좀 정리하는 정도였는데, 이게 귀족들이 점점점 그 핀셋 있죠? 그런 걸로 은으로 된 핀셋으로 눈썹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 여성이 성인이 되거나 임신을 하면 눈썹을 아예 다 뽑거나 밀어버렸는데, 처음에는 이 눈썹을 전부 뽑은 다음에 다시 진하게 그렸어요. 원래 눈썹이 있던 자리에. 헤이안 말기인 12세기에 그려진 히키마유를 보면 눈이랑 거의 평행하게 일자로 이렇게 원래 눈썹이 있던 자리에 새로 그려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눈썹을 밀었다가 원래 눈썹이 있는 자리에 왜 굳이 다시 그렸을까요? 이거 보면 일부러 높게 그리기 위해서 눈썹을 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진하게 그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눈썹을 밀고 다시 그린 이유는, 눈썹이라는 건 감정을 표현하면서 인상을 좌우했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어요.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불렀고 눈썹을 마음의 경복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버들 눈썹을 곤두세워 화를 낸다 라거나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굴에 표정 하나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거겠죠? 뭐 눈썹이 수려해 보인다 라는 등등의 표현이 적혀 있었던 걸로 보아 눈썹을 밀어버리면 감정 표현의 수단이 사라진다는 거고, 그리고 눈썹의 형태에서 오는 인상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눈썹 아래로 가 있는 사람은 약간 더 순한 인상을 주고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약간 좀 강해 보이고 화난 듯한 인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일자로 눈썹을 다시 그려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이나 프랑스의 똘레랑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서가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정서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자신의 표정이나 감정을 감추고 뒤에서 거절하는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게 있어요. 속마음과 겉마음이란 뜻이에요. 일본은 이러한 문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물론 이러한 게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듯이. 근데 일본이 그게 좀 더 심한 거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한 사람의 몫을 다 해야 하고 사회에 섞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눈썹을 제거함으로써 감정의 표출을 금지시켰던 거죠. 이러한 풍습이 귀족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면서 보편화된 것 플러스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눈과 눈썹 사이에 요 사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이 넓고 넉넉한 게 좋다라고 봤어요. 이 사이가 좁으면 추하고 천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요 눈두덩이. 여기가 넓어야 된다고 봤어. 그러면서 점점점 눈썹을 조금씩 올려 그리기 시작했고 면도칼 같은 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마를 또 밀어버립니다. 이마가 넓은 사람이 더 총명해 보이고 세련돼 보인다 라는 당시 시대상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썹 위로 이마가 점점점 넓어지고 이 사이가 넓은 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면서 이마가 너무 길어지니까 얼굴이 길어 보이죠. 그래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눈썹 역시 점점점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궁정 귀족들, 왕족들이 16세쯤 되면 눈썹을 밀고 일부러 눈썹을 그리고 백분으로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오하구로로 치아를 검게 물들이자 이런 귀족 사회의 화장법이 무사들이었던 헤이케들까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왜? 목이 잘려도 보기 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서적에 보면 한 사내가 이 오하구로를 하고 얼굴이 하얗게 화장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칼로 찌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한 이유 등으로 오하구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게 대중에 퍼진 거죠. 근데 이 이를 검게 물들이는 오하구로라는 풍습이 지역마다 따로 존재했다고 해요. 굳이 일본 내에서도 존재했고 일본이 아니더라도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이를 검게 물들이는 풍습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특히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빈랑나무 열매라는 걸 기호에 따라서 이걸 씹었어. 다른 나무 껍질이랑 빈랑나무 열매 같은 걸 같이 해서 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담배 피우듯이 기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이를 검게 물들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기호성 식품으로 인해서 이걸 같이 씹었는데 씹으면 1분에서 2분 정도 씹으면 이게 전부 다 빨갛게 되고 5분 정도 씹으면 침까지 빨개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나중에 뱉고 담배 잎이랑 뭐 이렇게 치아를 깨끗하게 닦아서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빈랑나무 열매를 계속 씹으면 빨갛다가 검붉다가 점점점 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이를 검게 만드는 풍습이 존재했지만 따로따로 발전이 된 풍습일 확률이 좀 높아요. 이를 검게 물들이는 곳은 다른 나라도 있었다는 거. 근데 검은 이가 충치 같아 보이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빛락나무 열매랑 다른 나무 껍질을 씹으면서 치아가 빨갛게 되고 점점점 검붉게 되고 검게 만드는 게 특징인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를 검게 만드는 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인위적이었어. 그리고 아주 귀찮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이를 검게 물들일 때는 그때 사용할 액을 근처의 7집에서 얻어오는 풍습이 있었대요. 주위에 어른이 있는 여자 집에서 7군데에서 그 액을 얻어왔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오줌 싸면 키 뒤집어 쓰고 소금 받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왔고, 아이가 이를 검게 물들이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본인이 직접 그 액을 만들었는데, 이 액체 성분이 지금 우리가 쓰는 만년필의 잉크랑 약간 비슷하대요. 어떤 게 들어가냐면 탄닌을 포함한 온나무랑 붉은 나무에 생긴 벌레 혹을 가루로 만들어서 식초, 술, 쌀뜨물, 녹슨 쇠 부스러기, 바늘, 죽 같은 걸 항아리에 넣고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화롯가에 두어서 따뜻하게 발효시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완성이 되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점점점 냄새가 어마어마해진대요. 악취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악취를 풍겼기 때문에 이 이를 검게 물들이는 건 집안의 남자들이 깨기 전에, 남편이 깨기 전에 빠르게 새벽에 이걸 그냥 막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액체를 치아에 바르면 이에 상아질 단백질을 수렴시켜서 의외로 이게 충치 같아 보이지만 치아의 부패를 막고 치아의 표면을 덮어서 이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를 검게 물들이는 작업을 하기 전에 까만 액이 더 잘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스케일링 형식으로 치아를 다 건조하게 긁어내는 거야. 일종의 스케일링을 했던 거지. 그랬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를 검게 물들이는 게 특히나 오칠된 것처럼 광택이 나고 완전히 새카만 게 아주 아름답게 여겨져요. 혹시라도 이걸 게을리해서 일부가 벗겨지거나 하얀 이가 조금이라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지저분하고 추한 걸로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를 검게 칠한 여성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시금치입니다. 이게 어떤 성분에 의해서 이를 검게 물들인 여성이 시금치를 먹으면 피를 토하면서 죽었대요. 왜요? 나도 몰라. 그래서 이러한 이를 검게 물들이는 풍습이 있었고, 에도 시대에는 성인식용으로 이렇게 이를 까맣게 칠했기 때문에 하얀 이를 하면 아가씨라고 여겨졌고, 결혼을 해도 과부가 되었을 때에는 이를 하얗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검게 물들인다는 건 남편에 대한 정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게이샤들 이 이를 검게 물들입니다. 원래 이게 성인식, 그러니까 즉 결혼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점점점 풍습이 바뀌어 간 거죠. 게이샤가 남편은 없지만 민간에서도 20세 정도의 미혼 여성 혹은 20세도 안 된 어린 아이들이 이를 검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그때쯤에는 뭐 20살 이상이 성인으로 취급이 됐던 때였겠죠? 미의 상징이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이를 검게 물들이는 풍습이 메이지 시대에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냐면 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1870년대에 정부에서 이를 검게 물들이는 건 옛날에 없었던 의식이니까 이후에는 하지 말아라
라고 아예 그냥 이를 검게 물들이는 걸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그 명령에 따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이 점점점 성인이 돼도 하얀 이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뭐야, 또 귀족들이 하얀 이를 유지하네, 하얀 게 또 예뻐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쓸데없는 풍습이 되면서 이제 유행이 지나서 타이쇼 시대쯤에는 이 풍습이 아예 다 사라졌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전통을 살린다라는 의미로 기생 중에 기회가 뛰어난 사람들을 타유라고 불렀는데, 그 타유들은 아직도 이렇게 오하구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타유를 보면 일본의 미인의 기준을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일단 피부가 엄청나게 하얗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의 게이샤, 일본의 미인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피부 막 하얗잖아요. 여기 이렇게 막 경계선 지고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하얀 피부가 미의 기준이 된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검다는 건 내가 신분이 낮아서 천하다는 뜻이에요. 이를 선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얼굴을 일부러 하얗게 만드는 백분 같은 걸 바르면서 피부를 하얗게 유지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눈 화장 보이죠? 눈 화장 상당히 또 진하고 특이합니다. 눈 화장 역시 눈이 좀 이렇게 흐리멍텅해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눈을 똑바로 올려서 떠 보이는 것처럼 약간 눈썹을 이렇게 눈꼬리를 올려서 치켜 올려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눈가가 좀 더 또렷해 보이기 위해서, 더 밝아 보이기 위해서 눈 주위에 연지를 발랐어요. 그래서 이 타유를 보면 이 눈 옆이 빨갛습니다. 그리고 입이 크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만 발랐어. 입술을 좀 더 축소시켜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타유는 옷 자체도 상당히 화려해요. 물론 게이샤니까 화려하겠지만 신는 신발 자체가 아주 무겁습니다. 신발이 한 짝에 2kg, 아주 높고 아주 불편한 신발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입고 있는 기모노 있죠. 이 기모노가 20kg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뛸 수도 없고 빠르게 걸을 수도 없고 주위에서 받쳐주는 사람 다 있고 옆에서 양산 다 들어주고 총총총총총총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옆에서 보좌할 사람이 있다는 건 신분이 높다는 거, 돈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대중들의 눈에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미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뜨악하고, 아니 무슨 이렇게 자기 본 모습을 헤쳐가면서 이빨을 뽑고 하얗게 만들고 뭐 까맣게 만들고 무슨 옷을 20kg이나 뭘 이렇게 입고 있어, 하나도 안 예쁜데?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현대인들 생각해보세요. 뼈를 깎고 보형물을 넣고 털을 밀고 뭐 여기저기 털 다 밀잖아. 얼굴 털도 밀고 겨드랑이도 밀고 다 밀잖아.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이랑 옛날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피부가 하얀 게 미의 기준인 거고 털도 좀 없는 게 유행인 거고 이빨 뽑듯이 뼈도 그냥 깎아버리는 거고. 미의 기준은 그냥 조금씩 바뀔 뿐이에요. 중국도 전족을 해서 발이 작은 여자들이 유행이었고 몸이 또 더 풍만해야지 아이를 잘 낳는다고 하얗고 풍만한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중국의 기준이 지금 뭐 서구화되면서 점점 바뀌고 날씬한 사람, 키가 큰 사람, 늘씬한 사람 뭐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무서운 광경이겠지만. 근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치아를 검게 하는 건 지금은 약간 그게 간소화됐어. 그래서
구두약 같은 거 불광 내듯이 그렇게 해요. 염색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딱딱한 걸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물처럼 약간 바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걸 이렇게 치아에 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본의 미인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때? 흥미로웠나요?